네, 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트입니다. 오늘 옥정 중앙역 디에트를 분양 정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도로 보시면 서울이 있고요. 서울 북부에 이제 경기 북부 지역에 양주시가 있죠. 그래서 오늘 살펴볼 옥정 중앙역 디에트를 단지는 양주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주의 경우는 지금 회천 신도시 사업과 옥정 신도시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회천 신도시의 경우는 1호선 덕계역 덕정역을 끼고 진행되어 있고, 옥정 신도시는 1호선에서 조금 벗어나 있지만 비교적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단지는 옥정 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네요. 예를 들어서 양주 옥정지구 중상 1블럭, 복합 1블럭을 통합해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시공사인 대방건설이 직접 시행까지 하고 있고요. 구상복합 단지입니다. 2030년 6월경에 입주할 예정이고요. 총 18개 동 중에 15개 동이 아파트고 3개 동은 오피스텔 동입니다. 그래서 지하 5층부터 49층까지 건설될 예정이고, 총 3,660세대 규모인데 이 중에서 아파트가 2,800세대, 오피스텔이 850세대 정도 되겠습니다. 차는 사대당 1.72대로 계획되어 있네요. 예, 옥정 신도시의 교통 환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현재로서는 버스, 그러니까 직행에서 부활 급행 버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역, 서울역, 뭐 잠실역 등으로 다양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1호선의 경우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덕계역, 덕정역까지 한 4km 정도 시내버스를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교통 환경은 좀 아쉬운 편입니다만 예, 이제 2030년에 서울 지하철 7호선이 연장이 되게 되죠. 그래서 옥정 포천선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단지 바로 앞에 옥정 중앙역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지 내용에 옥정 중앙역이 들어간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파트가 어쨌든 2030년 9월 이후에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력 공사가 좀 지연이 돼서 지하철 개통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지금 지도로 보시면 도봉산역, 장암역, 101, 102 요 즈음에서 이제 7호선이 끝이죠. 그런데 이제 103, 104를 거쳐서 지금 201번으로 되어 있는 신설역이 지금 옥정중앙역입니다. 그래서 단지 바로 아래에 옥정중앙역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장암부터 옥정중앙역까지 이제 연장 사업이 되는데 여기까지 이제 기존 7호선 노선도가 직접 운행되겠습니다. 옥정중앙역 이후에 포천까지 가는 노선은 같은 7호선을 이름을 공유하지만 별도의 이제 열차를 구매해서 이제 옥정중앙역에서 열차를 환승해야 되는 구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환승 없이 서울에 진입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 있고 현재로서는 고속터미널역까지 대략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될 걸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통 호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적정역의 GTX-C 노선이 개통되는 거죠. 2031년 개통 예정인데 이거는 한 2-3년 정도 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지에서 적정역까지 버스로 한 22분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적정역에서 삼성역까지 한 3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할 걸로 현재 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지에서 삼성역까지 한 1시간 정도면 이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지에서 118번 버스를 이용하면 덕정역까지 이동을 할 수가 있겠고요. GTX-C 노선의 경우는 왕십리, 삼성, 양재, 과천 등을 지나기 때문에 ABC 노선 중에서 가장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도 살펴봐야죠.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개원할 예정이고요. 초등학교는 옥정초등학교로 배정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단지 내 방과후 돌봄 시설이 설치가 되겠고요. 초등학교까지는 지금 도보로 11분이 걸린다고 잡혀 있는데 아직 단지가 구성되지 않아서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고요. 실제로는 동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0분 내외 정도가 걸리겠습니다. 중학교는 옥정 신도시 내에 있는 세 곳의 중학교 중 한 곳에 진학을 하게 되겠는데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옥정초등학교의 경우는 옥정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어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토막에 있어서는 거리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지금 양주시가 비평준화 지역이에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챙기셔서 경기도나 양주시 내에 있는 고등학교 지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가장 가까운 옥정고등학교까지도 도보로 한 15분 정도면 가기 때문에 학교 통학에 있어서는 큰 무리는 없는 수준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 환경에 대해서 보면 단지 바로 옆에 옥정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시설이 이제 중요한데요. 신도시의 경우는 좀 주상복합 단지이기 때문에 단지 내 상업시설이 굉장히 있고 단지 남측에 이제 상업지구들이 존재해서 상업시설 접근성은 좋은 편입니다. 대신에 이제 옥정 지구 내에 이제 뭐 대형마트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단지 내에 상업시설이 있고요. 바로 옆에 호수공원이 있고 그 상업지구 2개 블록이 단지 남측에 있는 거를 지도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단지 환경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제 3,600세대의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옥천 신도시 내에서 가장 큰 단지가 되겠고요. 일부 동들의 경우는 옥천 호수공원 연구 조망이 가능해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외부의 유리난방이 적용되겠고 각 동별로 엘리베이터가 4대가 설치가 될 건데 지금 한 층에 4세대가 거주하는 구조로 계획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라인당 한 대꼴입니다. 세대당 1.72대가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고요. 예,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호수공원이 있고 단지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16, 117, 118 보라색으로 좀 표기된 동들은 오피스텔 쪽입니다. 실제로 아파트는 이제 여기에 배치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호수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업지구를 끼고 있어서 상업지구는 아파트에 비해서 건물이 좀 작잖아요. 그래서 호수공원이나 지구에 이렇게 좀 도망을 확보할 수 있는 101, 102, 104, 104동은 지금 128 HP 타입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접근하게 되는 84 타입의 경우는 단지 이렇게 북쪽에다 위치하게 돼서 조망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겠습니다. 예, 그 공중에서 지금 호수공원 옥상에서 본 조감도를 제가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조금 빽빽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가장자리에 있는 동들 과 가운데 있는 동들 간의 또 조망이라든지 일조 이런 거에 있어서 편차가 좀 클 수 있겠습니다. 그 단지 내에 18개 동이 있기 때문에 방금 조감도를 보신 것처럼 좀 빽빽한 느낌이 있죠. 사실 조감도에서는 이렇게 빽빽하면 실제로는 좀 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동들은 현실적으로 조망이나 일조 이런 게 아쉽다고 말씀드렸고요. 거실과 안방만 전창이 좀 적용됐다는 점이 단점이에요. 그 나머지 방들은 다 반창이 적용됐는데 전창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대략 한 2m 정도 높이로 창이 위아래로 돼 있어서 거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이렇게 다 창이 줄돼 있는 이런 걸 우리가 전창이라고 하고요. 안창의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집도 거실과 안방은 전창이 적용돼 있는데 방들은 이렇게 위쪽에만 창문 있는 반창 구조죠. 이게 주상복합의 경우는 고층으로 지어지다 보니까 이게 고층에서 내려다보는 이 도망이 큰 장점인데 그런 점을 제대로 살릴 수 없다는 점은 아쉽겠습니다. 예, 커뮤니티 시설도 최근에 신축에서 중요하죠. 특징적인 점으로는 수영장이 이렇게 좀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그 경기 북부 지역의 이런 신도시 단지에서 이렇게 수영장이 대규모로 있는 것 좀 이상적이고요. 그 이외에는 뭐 다목적 체육관 하나 있겠고 피트니스 센터, 그다음에 키즈 카페, 북카페, 독서실 같은 아이들 위한 것들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 시설들은 오피스텔과 같이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분양 정보를 봐야죠. 우선 전매 제한이 3년이 걸려 있고요. 실거주 의무 기간은 따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어 있고요. 그래서 2026년 4월 20일 월요일 날 특별 공고를 받고 그 다음 날이 4월 21일 날 1순위, 4월 22일 수요일 날 2순위를 받겠고 한 주 뒤인 4월 28일 화요일 날 당첨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일반 분양이 2,807세대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전체가 다 일반 분양이 나오게 되는 것이겠고요. 일반 공급이 1,371세대, 특별 공급이 1,436세대로 특공이 일반 분양보다 더 많은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예, 주택은 이제 84, 128 두 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타입이 A, B로 나눠져서 총 4개의 타입이 존재하겠습니다. 분양 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분양 대금을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163의 전형적인 구조인데 특이한 점은 우선 계약 시에 5% 계약금, 1개월 이내에 5% 계약금을 또 내서 계약금이 10%긴 하지만 5%씩 2번 납부하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중도금이 이제 10%씩 6번 납부를 하게 되겠는데 5개월, 6개월 단위로 잘 가다가 3회차가 2027년 7월 20일이고 4회차가 2028년 12월 20일이에요. 그래서 1년 5개월 정도 텀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최소한 1년 정도 돈 버는 거라도 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점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먼저 842 타입을 좀 살펴볼게요. 총 1034세대가 공급되겠고요. 특공이 672세대, 일반 공급이 362세대가 나오겠습니다. 기초적인 분양가는 5억 2천부터 6억 1천까지 잡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옵션가 등을 더하면 실제 분양가가 나오겠죠. 단지에서 지금 84 타입이 적용되는 동들이 비교적 북쪽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서도 이제 84A 타입을 또 파란색으로 칠한 세대들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이제 포베이 판상형 구조인데 방이 4개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거실 폭이 지금 5,000mm, 그 5m죠. 그래서 굉장히 거실 폭이 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관 옆에 팬트리가 있고 침실 1번에 드레스룸이 크게 잡혀 있고요. 침실 4번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포베이 구조임에도 84 타입에서 다시 방이 4 개가 나오기는 드문데 침실이 4 까지 잡혀 있고 침실 옆에 멀티룸이 잡혀 있어서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알파룸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공간 활용도는 좀 좋은 편인데, 예를 들어서 방 4 개와 화장실 2개 전형적인 포베이 판상형 구조고요. 또 3면 발코니가 적용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알파 공간이라서 이런 것들이 좀 넓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실사용은 좀 넓고요.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침실 1번, 우리가 흔히 안방이라고 하는 곳 위주로 좀 공간 배치가 몰빵이 되어 있어요. 이제 알파룸이 크게 있는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침실 4번이 현실적으로 침실 1번에 약간 중복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침실 2번, 3번, 4번 나머지 방 3 개의 경우는 일반적인 84 타입 세대 대비해서 20% 정도 작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우리가 84 타입의 경우는 방이 3 개가 있고 거기 알파룸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차이인데, 그걸 방을 4 개로 만들고 알파룸도 크게 잡아서 사실상 방이 4.5 개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제 2, 3, 4번이 아무리 3번 발코니가 적용됐다 하더라도 방 2, 3, 4번은 20% 정도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건설사에서도 의식을 한 건지 침실 2번, 3번 격체적 옵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84 이타를 구매받게 되신다면 침실 2번, 3번의 그 격체적 옵션을 선택하셔서 방을 3개, 그러니까 침실 1번 그다음에 2, 3번을 합친 방이 크게 2개 쓰시고요. 침실 4번의 경우는 뭐 이제 짐을 놓는 방으로 쓰신다든지 이렇게 하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가변형 벽제 제거 옵션이 있어요. 그러면 제거하게 되면 방이 하나가 길이가 이제 5,500으로 돼서 안방을 사실상 2개 쓸 수 있는 구조죠. 개인적으로는 이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84B 타입인데요. 그럼 1027 세대가 나오겠고 특별 공급이 68세대, 일반 공급이 359세대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는 4억 8천부터 5억 6천까지 기초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옵션가가 들어가게 되겠고, 아까 본 84 A 타입에 비해서 한 이제 10% 정도 분양가가 저렴합니다. 이제 84 B 타입의 경우는 84 A 타입과 같은 동인데요. 이제 앞쪽에, 그러니까 동에서 상대적으로 앞쪽에 위치한 세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타워형 구조와 탄성형 구조가 좀 절묘하게 섞여 있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래쪽으로 3베이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타워형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환상형이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조상으로는 나름 일반적인 타워형에 비해서는 좀 이점이 있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침실 3번의 경우는 별도로 좀 드레스룸이 크게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침실 1번의 것보다는 쪼끔은 작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넉넉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전형적인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고 환상형과 타워형이 혼합된 구조입니다. 84A 타입 대비해서 침실 1번이 쪼끔 더 넓어요. 왜냐하면 침실 1번의 경우는 폭이 4,150, 높이가 3,900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침실 3번에 별도로 드레스룸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정도 큰 장점입니다.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침실 2번의 면적이 좀 작아요. 그래서 84A 타입이 방이 제가 아까 4.5 개에서 방이 한 5개 정도까지 되는데 방이 좀 순수하게 생기잖아요. 근데 침실 2번의 면적이 좀 작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전용 84 타입의 방 3개 집에다가 타워형 구조를 적용하게 되면 보통 침실 2번, 그러니까 가운데 끼인 방 하나는 어느 아파트를 가든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고질적인 한계이긴 하지만 어쨌든 단점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좀 대형 평수인 128 타입을 살펴볼게요. 그런데 128 A 타입의 경우는 총 368 세대가 나오고요. 좀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했기 때문에 주간 추천 신혼부부 세계 최초 특공은 없겠습니다. 다자녀와 노부 부양만 47 세대가 있겠고 일반 공급은 321 세대가 나오겠습니다. 분양가는 이제 좀 높아져서 7억 6천부터 9억 1천만 원까지 형성이 돼 있고요. 예,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28 타입의 경우는 이제 단지 남쪽과 이제 호수공원 조망이 되는 총 4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탄성형 구조로 돼 있고요. 4,500이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3면 발코니가 적용돼 있어서 집이 좀 넓고요. 그래서 이제 포베이 구조고 아래쪽에 이제 드레스룸 창까지 한다면 사실상 4.5베이 구조입니다. 이런 점은 장점이 되겠고 방도 5개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침실 3번에도 드레스룸이 크게 있죠. 이게 거의 아까 84 타입의 침실 1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방에 들어가는 드레스룸 정도 사이즈가 되겠고, 침실에는 역시 84A 타입처럼 멀티룸이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관복도 주변에 팬트리도 또 하나 크게 들어가 있는 게 장점이고요. 그래서 총 방 5개, 화장실 2개의 8평형 구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3면 발코니가 적용돼 있기 때문에 84 아니 죄송합니다. 128 P타입에 대비해서 실수하면 이제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드레스룸, 팬트리, 멀티룸 같이 이제 수납 공간이 다양한 장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84A 타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방 대수를 너무 과도하게 잡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방 하나의 활용도가 좀 낮은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침실 2번, 침실 5번의 경우는 좀 공간이 좁다. 그래서 슈퍼싱글 시침대 하나만 넣어도 좀 방이 꽉 찰 걸로 예상이 되는데, 보시면 침실 2번, 3번, 5번의 경우는 통길이 3m고 침실 2번, 3번은 높이가 3.4, 침실 5번은 3.4보다 낮을 거예요. 아마 높이가 한 3m 정도 될 거 예상되는데, 요 경우에는 사실 슈퍼싱글 침대 하나만 놔도 좀 꽉 차게 되겠고, 침실 한 방 같은 경우는 드레스룸 입구 때문에 침대를 놓는 자리가 한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2번, 3번, 5번의 경우가 다 시스템 가구로 옷장이라고 하죠. 장롱이 하나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한두 개 넣으면 방이 꽉 차게 돼서 이게 방 개수는 많지만 개별적인 방의 활용도는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까 84 E 타입에서 말씀드렸지만 방 개수보다는 좀 활용도에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128 B 타입입니다. 총 378 세대가 나오겠고요. 역시 다자녀 가구와 노후모 불량으로만 특공이 총 49 세대가 나옵니다. 일반 고급은 329 세대고요. 분양가는 역시 128A 타입보다 한 10% 정도 저렴한 7억부터 8억 2천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28A와 같은 동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128A 타입 대비해서 전 세대가 다 호수공을 조망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84 B 타입처럼 이 타워형과 판상형의 좀 혼합 구조인데, 84 B 타입들이 어쨌든 방에 하나 많죠. 근데 이제 128 A 타입 방이 5개였는데 얘는 4개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방이 4개, 4번까지 있고요. 현관 앞에 팬트리가 크게 있고 침실 1번 드레스룸이 크게 있는 게 장점입니다. 방은 4개, 화장실 2개 구조고요. 128A 타입 대비 방이 좀 하나가 작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128A 타입에서 좀 아쉽다고 말씀드렸던 점들이 있었죠. 방이 5개, 멀티룸까지 하면 6개지만 개별적인 방의 활용도는 좀 아쉽다고 말씀드렸는데, 방이 4개가 되면서 오히려 방 하나의 면적은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실 2번, 3번, 4번이 좀 골고루 넉넉한 면적이라서 방 4개 전부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기에는 128 A 타입보다 좀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대가 다 호수공을 조망이 가능한 동배치라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 옵션을 좀 살펴보면 사실 최근에 경기도 지역의 신축은 옵션이 정말 다양해요. 거의 집을 뜯어 고치는 정도, 자동차보다도 더 복잡한 옵션 체계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발코니 확장과 여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A 타입의 경우는 3면 발코니랑 발코니 확장된 면적이 되게 넓고, B 타입들의 경우도 어쨌든 경기도이기 때문에 규제를 적게 받아서 발코니 확장률이 넓은데, 84 타입의 경우는 480만 원 정도, 128 타입에는 950에서 1000만 원 정도 확장 금액이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비는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에어컨의 경우는 지금 요 단지가 84, 128 타입 모두 이제 방도 좀 다양하게 많고 하다 보니까 적게는 3대에서 많게는 8대까지 설치를 할 수 있겠고요. 가격이 뭐 저렴하지는 않지만 또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금액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시세 비교죠. 결국 분양을 받아서 내가 얼마를 남길 수 있느냐, 혹시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이건데, 지금 옥정중앙역 기획트를 오늘 살펴보는 단지의 경우는 전용 84 타입은 분양가 4억 8천에서 6억 1천만 원, 전용 128 타입은 7억에서 9억 1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근 지역과 좀 비교를 해볼게요. 단지 좀 아래쪽에 있는 똑같이 호수공원 조망이 되는 양주 옥정 대방 노블랜드고요. 현 시점에서는 양주 옥정 신도시 중에서 가장 가격대가 높은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의 경우는 이제 지금 호가로는 5억부터 나와 있고요. 실거래가로는 5억 중후반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21년 입주한 단지고요. 전용 84 타입이 5억에서 6억 정도 형성돼 있고, 조망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좀 큽니다. 그리고 전용 117 타입은 6억 초반에서 후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예, 또 하나 비교해 볼 만한 게 단지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양주 옥정 신도시 디에트로 프레스티지 단지입니다. 공교롭게는 이제 새 단지, 제가 소개해 드리는 새 단지가 다 대방건설 시공이 되겠는데요.
여기의 경우는 이제 84 타입의 이제 호가는 4억 4천부터 나와 있고 실거래가도 5억까지 찍었다가 지금 4억 중후반대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2년 입주한 영국 업종 신도시 디에트르 프레스티지와 비교를 해보면 여기 같은 경우 전용 84 타입의 시세가 4억 4천에서 5억에 형성되어 있고 전용 106 타입의 경우는 5억 8천에서 6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변 단지와 비교를 해보면 사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죠. 그리고 좀 주의하셔야 될 게 현 시점에서 옥정 신도시는 좀 하락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신도시 사업을 하면서 지속적인 물량 공급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오늘 살펴본 옥정중앙역 디에트르 단지의 경우도 신규 공급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게 타 단지들은 지속적인 물량 공급이기 때문에 시세가 좀 낮아지는 상황이고 지구 내에 지금 힐스테이트 파티오 퍼레라고 타운하우스가 되게 대규모로 있어요. 근데 여기서 대규모 미분양이 나와서 지금 지역 전체가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에서 고급지구나 표천지구 같은 택지지구가 계속 개발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어쨌든 주변에 계속적인 공급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주한 지 7년에서 8년 정도가 됐습니다. 최초 입주한 단지 기준으로요. 근데 제대로 된 교통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아까 교통 환경 설명드릴 때처럼 버스 교통에만 지금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만 7호선이 연장 개통이 되고 덕정역에서 GTX-C 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역세권 일부 단지는 큰 폭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이 단지의 경우는 아까 보셨지만 옥평중앙역 7호선과 단지 내로 바로 연결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상승 동력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평가를 하자면 좀 현 시점에서는 시세 이상의 분양가예요. 근데 분양가의 경우는 오늘 기준이 아니고 입주하게 돼 2030년 이후의 가격을 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교통면에서 지금 오늘 살펴본 단지는 충분히 호재가 있기 때문에 상승 동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현 시점에서는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한 20에서 30% 정도 비싼 상당한 고분양가고요. 그리고 이제 인근 지역에서 좀 미분양이 속출하는 게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입주 시점을 생각한다면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입주 시점 2030년 이후의 시세를 생각하면 그때 가서는 이제 주변 시세에 비해서 또는 단지 시세에 비해서 당연히 분양가가 더 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양을 받은 이후에 마이너스 P로 집을 파셔야 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신도시 사업을 하다 보면 지하철역과 가까운 그 호수공원 옆에 경기도 신도시의 경우를 대부분 다 호수공원을 하나씩 만들어지잖아요. 그 옆에 있는 고층 주상복합이 가장 비싸요. 왜냐면 이제 조망이라는 교통면에서 신도시 갖출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을 전부 다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조망, 교통, 상권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미래 가치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이나 또는 서울 강북 지역까지 통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 1호선이나 7호선 그다음에 GTX-C 노선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강북 지역까지는 집에서 직장까지 직장 건물까지 1 시간 이내로 통근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점은 교통면에서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청력을 넣어야 될지 전략을 좀 살펴보면요. 이제 판상형이 84A, 128A가 A 타입들이고 타워형이 84B, 128B에서 B 타입들이잖아요. 판상형에 비해서 타워형이 10% 정도 저렴하긴 한데 요 가격의 차이, 그러니까 판상형이 타워형에 비해서 한 10% 정도 비싼 이 가격 차이가 이후에 시세로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상형 타입들이 너무 방 개수를 늘리는 거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조금 공간 활용도가 아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아쉬움을 감수하시더라도 판상형을 구입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어 이렇게 방 개수에서 오는 숫자에서 오는 폭력적인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84 타입인데 방이 4 개다, 멀티룸까지는 방이 5 개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큰 세일즈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공간 활용도가 조금 아쉬운 건 있지만 판상형으로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128 타입이 매력적이에요. 호수공원 연구소방도 되고 그다음에 어 여러모로 공간도 넉넉하고요. 동 타입의 128, 탄 지역의 128 타입 대비해서 집이 좀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128 타입이 되게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84 타입으로 신청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조망도 오피스텔과 128 타입 동이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
좀 흔들릴 수가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양주쯤 옥정 신도시에서 전용 85를 초과하는 대형 평수에 과연 수요가 얼마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양가는 거의 평당 가격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84 타입과 128 타입 비교했을 때. 128 타입이 84 타입 대비해서 1.5배 정도 넓잖아요. 분양가도 1.5배 정도 비싼데 나중 가서는 그 시세가 과연 그 1.5배만큼을 반영할 수 있을까? 특히나 128 타입은 조망이 좋은데도 개인적으로는 84 타입의 평당 가격이 128보다 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양대 지구가 사실 특성상 막 일자리가 많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전용 85를 초과하는 대형 평수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4 타입을 신청하는 걸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으로 옥정 중앙역 디귿트 퍼스티지 단지 분양 정보 분석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